자, 전산회계 2급 공부를 하시는 전국에 계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콕콕정 교수,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전산회계 2급 강의 시청하시느라 고생 굉장히 많으셨죠? 이제 끝이 보입니다. 자, 오늘은 전기분 재무제표의 수정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먼저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되나 출제 분야와 경향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래처별 초기 2월 금액 수정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내용은 모두 다 전기분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1월 1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1월 1일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치 계속 사이사이에 벌어지는 분계들, 마지막에 12월 31일자에 해야 되는 기말결산들까지 처리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자산 쪽, 부채 쪽, 자본 쪽, 수익 쪽, 비용 쪽으로. 자, 그런데 지금부터 공부할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자, 1월 1일자. 여러분, 얘를 말을 바꾸면 전년도 12월 31일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년도 손익계산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잖아요. 올해 게 아니고요. 작년도 거를 불러와서 그 거래처별 초기 2월 금액. 예를 들면 외상매출금이 1,000만 원이 있다 가정을 할게요. 그럼 A업체가 5천만 원 있을 거고 B업체가 또 5천만 원 있을 거 아닙니까? 합쳐서 1,000만 원이 되겠죠? 이 1,000만 원이 500, 500씩 업체별로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나 그거를 맞춰보는 문제예요. 그냥 조금 K랩 조작법만 아시고요. 글씨만 읽을 줄 알면 맞출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문제지요. 자, 또 하나가 바로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수정이에요. K랩을 불러와가지고 자, 화면에 띄워놓고 재무상태표 전기 거를 시험지에서 주어진 그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 자본의 항목별로 금액들이 맞게 입력되었나 확인한 다음에 틀린 수치들을 고쳐 넣으면 되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전기분 손익계산서는 유형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판관비하고요. 영업의 손익,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이죠. 이 항목을 수정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판관비와 급여부터 시작해서 쭉 항목들이 있다 보니까 이미 입력되어 있는 내용과 시험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을 맞춰서 하나씩 금액이 안 맞는 것들은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매출 원가의 수정이에요. 학생들이 이제 매출 원가다 그러면 기초재고에다가 단기 매입을 더한 다음에 기말재고를 빼고 하다 보니까 이걸 살짝 난도가 있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기 손익계산서의 수정에서는요, 무슨 계산 문제가 아니고 K랩이 무슨 논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논리대로 그냥 뭐 하나만 탁 고치고 확인만 팍 누르면 알아서 매출원가가 고쳐지게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란 말이지요. 그것만 할 줄 알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이 매 회마다 두 문제가 나와요. 보통은 요게 한 문제가 나오고요. 이 두 개 중에서 또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게 나오고 요게 나왔다. 되게 둘 다 쉬운 거잖아요. 꼭 맞춰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나오고 요게 나왔다. 되게 쉬운 거예요. 꼭 맞춰야겠죠? 근데 이게 나오고 만약에 손익계산서가 매출원가가 나왔다라고 하면 조금 난도가 있게 느껴지지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어떻게 입력하는지를 여러분 꼭 익힌 다음에, 자, 여러분 이 문제는 무조건 몽땅 맞추어야 합니다. 유형이 너무 빤해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자, 유형 1, 유형 2, 유형 3은 거의 이건 너무 쉬운 문제인 거죠. 예. 한글만 읽고 K랩 입력만 할 줄 알면 다 풀 수 있는 문제고, 다시 말하지만 매출원가가 좀 난도가 있게 느껴지지만 조금만 이해하시고 잘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다 맞춰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네 가지 유형을 하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화면이 지금 전년도 전기분 재무제표를 조회하는 메뉴가 어디 있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기분 재무제표의 수정은요, 작년도에서 넘어온 기초의 재무제표를 고치는 거란 말이에요. 위쪽에 있는 내용들은 다 당년도 거를 고치는 거기 때문에 아래쪽에 저 끝에 보시면 전기분 재무상태표라고 되어 있고, 그 메뉴가 첫 번째가 전기분 재무상태표, 두 번째가 전기분 손익계산서, 세 번째가 거래처별 초기 2월이잖아요. 빨간색깔 테두리 쳐놨죠? 저걸 하나씩 탁탁탁 클릭해 가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유형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처별 초기 2월 금액의 수정입니다. 자, 기초계정 과목의 거래처별 잔액을 수정하는 유형이라고 그랬죠? 제가 장산문구 거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장산문구의 거래처별 초기 2월 채권과 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다. 자료에 맞게 추가 입력이나 정정 및 삭제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 대여금 나와 있고요. 단기 차입금 나와 있잖아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여러분 이 수치가 맞게 되어 있는 올바른 수치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장산문구에서 K랩에서 전기분 중에 초기 2월 금액을 클릭을 해가지고요.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죠. 지금 맞게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 게 K랩에 잘 입력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단기 대여금 중에서 석동상사 금액이 15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 150만 원이 이 K랩에도 석동상사의 단기 대여금 150만 원 잔액이 있어야겠죠. 하나씩 맞춰보자는 거죠. 자, 업체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장산문구에 기초 거래처 초기 2월 금액을 불러와서 하나씩 비교하면서 틀린 부분들을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기분 재무제표 수정을 K랩 불러다가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산문구를 불러올 거고요. 요 회사 클릭하셔서 장산문구가 아닌 분들은 이렇게 장산문구를 불러와서 장산문구 쪽에서 입력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랫부분에 전기분 재무제표 보이시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이에요. 딱 클릭하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거래처별로 잔액이 얼마씩인지 쭉 뜨는데요. 지금 시험 문제를 여러분 보시면 먼저 단기 대여금이죠. 여러분 그래서 단기 대여금을 여러분 이 부분이죠. 이 단기 대여금을 클릭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얘를 클릭을 한번 딱 해보면 이렇게 오른쪽에 업체별로 잔액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지의 올바른 금액과 기입력된 것을 비교를 해보면 하나씩 불러볼게요. 석동상사 먼저 있고요. 150만 원. 예, 금액이 똑같습니다. 충남상에 보시는 것처럼 500만 원 똑같죠. 근데 김형상사에 350만 원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 시험지를 보면 김형상사가 아닌 거예요. 누굽니까? 남서상사죠. 여러분 그래서 이 김형상사 부분에 가셔서 F2를 누르신 다음에 이걸 뭐로 고치는 거냐? 자, 이 금액을 이 업체를 남서상사로 이렇게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요, 요 잘못 입력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남서상사를 올바르게 고쳐 넣는 게 요게 고치는 문제가 하나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면 그 다음 단기 차입금이죠. 아래쪽 클릭을 딱 하시면 단기 차입금에 대한 내역이 오른쪽에 뜨죠. 자, 시험 문제를 보면 올바른 금액은 먼저 기업은행이 나와 있죠. 1,000만 원이에요. 자, 기업은행 1,000만 원. 시험지에 있는 내용 금액과 동일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은행 200만 원이죠. 하나은행 200만 원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광상사를 보니까 시험 문제에는 1,000만 원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현재 금액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0만 원이죠. 잘못 입력되어 있으니까 이 100만 원을 얼마를 고치는 거냐? 이렇게 1,000만 원으로 고치면 끝나는 거고요. 그래 보니까 이제 뭐가 눈에 보이느냐? 이 왼쪽에 있는 총 금액과 오른쪽에 있는 이 총 금액이 같게 보이는 거죠. 좀 전에는 달랐었거든요. 이렇게 수정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요 거래처별로 잔액이 안 맞는 문제 고치는 거는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회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 보고 숫자 맞추게 하는 거죠. 이건 유치원생도 맞출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반드시 맞추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래처별 초기 2월 금액 입력 수정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전기분 재무제표의 수정 유형은 전기 재무상태표의 수정이에요. 역시 제가 장산문구 회사를 가지고 고칠 거고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장산문구의 전기분 재무상태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해서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쭉 보니까 이제 현금이 3,000만 원 보이시죠? 맨 왼쪽에 당좌예금 1,500 보이시고 이게 자산 항목들이 쫙 나와 있고요. 부채 외상매입금이 이제 2,000만 원 보이시고 지급업이 1,100만 원이 있고 자본금이 7,300 정도 있어서 쭉 금액이 이렇게 있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금액이 맞는 금액이에요. 여기서 장산문구 K랩에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조회를 한 다음에 이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금액이 틀린 거는 이게 맞는 금액이니까 이 수치를 넣어서 고치면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데 혹시 빠진 게 있다면 추가 입력해서 추가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장산문구에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불러와서 화면에 보이시는 이 내용이 제대로 입력되어 있나 확인하고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바로 재무상태표 잘못 입력한 부분을 여러분 고치는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좀 더 입력했던 내용 이거 죽이시고요. 이제 어디로 가냐면, 자, 정기분 재무상태표 요거를 클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창이 뜨죠.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자산의 총계가 1억 5,700 정도가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부채 및 자본의 총계가 1억 6,100 정도가 나와서 차대가 안 맞아요. 지금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그 금액과 동일하게 한번 쭉 하나씩 맞춰보는 겁니다. 제대로 입력되어 있나.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현금 300만 원, 3천만 원, 예, 동일합니다. 당좌예금이 이제 여기는 1,500만 원 입력이 되어 있는데, 자, 당좌예금 동일합니다. 그 다음 보통예금 나와 있는데, 보통예금이 올바른 금액은 1,000만 원인데, 자, 지금 입력되어 있는 게 지금 얼마가 눈에 보이십니까? 1,000만 원이 맞는데 지금 얼마가 입력되어 있는 거냐? 150만 원 입력이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이 금액을 고쳐야 되는 거죠? 이 150만 원 자리에 가서 이걸 얼마를 고치는 거냐? 1,000만 원으로 고치는 거죠. 하나 고쳤습니다. 자, 두 번째 뭘 고치는 거냐? 쭉 보니까, 자, 그 다음 내용 보니까 이제 외상매출금 금액이에요. 외상매출금이 얼마인가 보니까 현재 입력되어 있는 거 2,500만 원이고 시험제도 2,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30만 원, 예, 동일해요. 받으럼 800만 원이에요. 동일해요. 대손충당금 8만 원이에요. 동일해요. 단기대여금 보니까 1,000만 원, 시험 문제나 입력되는 거나 동일하고요. 미수금 보니까 400만 원, 예, 동일합니다. 선급금 300만 원 동일하고요. 상품 받더니 1,600만 원 동일합니다. 건물 받더니 3,500만 원 동일해요. 그런데 시험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어요. 근데 여긴 누계액이 안 보이죠? 그래서 추가로 입력할 때는 이렇게 맨 밑에다 갖다 놓고요. 자, 감가상각 누계액 중에서 어떤 걸 집어넣는 겁니까? 건물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놓고 F2를 누르신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치는 겁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여러분 근데 그 중에 뭘 입력해야 되는 겁니까? 건물 걸 입력을 해야 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203번을 엔터를 딱 치시고요. 거기다 얼마를 입력하면 되는 거냐? 자, 시험 문제 보면 150만 원 입력하게 돼 있죠?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우리가 추가로 건물 거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또 하나 추가해서 여기서 하나 고치고 여기서 하나 고쳤습니다. 자, 계속해서 잘못된 게 있나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보니까 이제 차량 운반구 700만 원인데 시험 문제 보니까 동일하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250만 원 동일하고요. 비품 700만 원 동일하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70만 원 동일하죠. 그래서 여러분 차변은 다 맞춰봐서 두 개를 고친 겁니다. 이제 대변 쪽 보도록 할게요. 외상매입금이 2천만 원 시험 문제랑 동일하고요. 지급엄을 여러분 보니까 현재 지급엄이 800만 원 입력이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1,100만 원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800짜리 갖다 놓고 얘를 1,100으로 고치면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고쳤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고쳤어요. 그 다음 계속 볼게요. 단기 차입금을 보니까, 자, 그 다음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보니까 800만 원 동일하고요. 단기 차입금 보니까 2,200으로 동일하고요. 장기 차입금 3,000으로 동일하고요. 자본금 7,392만 원 동일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입력을 딱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차변합계 금액과 대변합계 금액이 이제 같아졌죠. 자, 여러분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요, 뭐 회계 문제이긴 해요. 이제 자산, 뭐 부채, 자본을 좀 볼 줄 알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요거 솔직히 아무것도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시험지에 주어져 있는 내용과 화면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하나씩 비교해서 잘못 입력된 거 고치고 입력이 안 돼 있는 거는 맨 밑에 갖다 놓고 추가 입력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무조건 출제되면 맞춰야 되는 재무상태표 오류수정 정기분 거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내용은 바로 정기분 손익계산서의 기본적인 수정이에요. 자, 이번엔 여러분 제가 대한상사 거로 입력을 할 거고요. 볼게요. 대한상사의 정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해서 오류 부분을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을 추가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판관비하고, 여기 지금 판관비 보면 급여가 320만 원부터 쭉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제 차량 유지비도 쭉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의 손익이죠. 여기 보니까 영업의 수익에 이제 이자 수익이 30이 있고, 임대료 수입이 15만 원이 있고, 이자 비용이 98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요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나 보는 유형이고요. 바로 이 문제가 요 유형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대한상사의 K랩에서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불러와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화면에 보이는 내용과 지금 이게 올바른 금액이니까 이 올바른 금액이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나 맞춰보면 되겠죠? 자, 또 다른 유형은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매출 원가 고치는 거라 그랬죠? 요건 좀 난도가 있다 그랬죠? 요건 여러분 제가 유형 네 번째로 공부할 겁니다. 그럼 유형 세 번째, 판관비랑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이 이 맞는 수치가 자, 대한상사의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제대로 입력되어 있나 하나씩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전기분 손익계산서 수정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이제 장산문구에서 대한상사로 바꿔야 되니까 여러분 쭉 이 회사 불러와서 대한상사를 클릭해서 여러분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전기분 재무제표 중에 전기분 손익계산서는 왼쪽 아래 두 번째 보이시죠? 얘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전기분의 손익계산서가 쭉 뜹니다. 그래서 기 입력된 내용과 시험지에 나와 있는 수치가 맞나를 비교를 하나씩 해보면 되겠죠? 제일 먼저 매출액이에요. 매출액을 여러분 보니까 지금 기 입력된 게 얼마냐? 2천만 원 입력이 돼 있죠. 근데 시험지를 보니까 얼마예요? 3,500만 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갖다 놓고 2천만 원을 3,500으로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틀린 거 하나 수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예요. 상품 매출원가를 보니까 1,000만 원 입력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1,000만 원을 입력되어 있는 금액과 시험지에 있는 금액이 동일해요. 여러분 한번 눌러볼게요. 이 상품 매출원가를 딱 클릭하면 이 창이 뜨죠. 이게 바로 기초금액 300만 원에서 단기매입액 1,100만 원을 더한 다음에 기말상품 400만 원을 빼서 계산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문제에서는 여기는 차이가 없으니까 칠판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죠. 자, 그래서 매출원가를 건드리지 않으니까 여기서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복류생비 200만 원 보이시죠? 근데 보니까 그 다음 급여죠, 참. 급여가 시험지에 보니까 320만 원, 기입력도 320만 원. 복류생비가 시험지도 200만 원, 입력되어 있는 것도 200만 원. 그 다음에 시험지를 보니까 여비교통비가 12만 원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를 아무리 봐도 여비교통비가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신규로 추가 입력할 것들은 맨 아래쪽에다 갖다 놓고 그냥 치시면 되는 거예요. 여비, 교통비 12만 원 입력을 하면 되니까 자, 여러분 여기다가 F2 누르셔가지고요. 여비 교통비를 입력하면 되는 거니까 자, 여비 교통비 입력을 하는데 판관비에 있는 금액 822번 입력을 딱 하면 되겠죠. 자, 시험지를 봤더니 얼마를 추가하면 되는 겁니까? 12만 원이니까 이렇게 12만 원 입력하면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잘못된 거 두 번째 여비교통비 찾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보니까 시험지를 보니까 차량 유지비가 20만 원이죠. 차량 유지비 20만 원 동일합니다. 입력되어 있는 거랑. 서목분비 13만 원 동일하고요. 광고 선전비가 보니까 85만 원 입력이 되어 있는데 자, 시험지를 보니까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16만 원이어서 광고 선전비 금액이 틀렸어요. 이게 세 번째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금액 85만 원을 얼마로 고치는 거냐? 16만 원으로 고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수익인데 이자 수익은 보니까 시험지에 있는 금액도 30만 원이고 기 입력된 것도 30만 원 동일하죠? 그 다음 임대료 월세 받은 거 15만 원 시험지나 입력이나 동일하고요. 그 다음 이자 비용 지급한 거 980만 원 동일하죠? 여러분 그래서 입력을 다 끝내고 나시면요. 최종적으로 여기 당기순이익에 나와 있는 984만 원하고요. 시험지에 있는 984만 원과 동일해진 거죠. 그래서 내가 입력한 후에 화면에 보이는 당기순이익과 시험지에 주어진 올바른 손익계산 당기순이익이 같아지면 내가 입력을 제대로 했다. 여러분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기분 손익계산서 중에서 매출원가 안 건드리고 그냥 일반적인 매출이나 일반적인 비용들, 일반적인 영업의 수익, 요 쉬운 거 고치는 문제를 이렇게 해서 입력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유형은요. 보시는 것처럼 전기 손익계산서 중에서 매출 원가의 소정이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매출원가를 좀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수치만 잘 보시고요. 해당하는 칸에 입력만 딱 하고 확인만 딱 누르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먼저 전기 손익계산서에 이 매출원가를 수정을 하게 되면, 자, 매출원가만 고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재무상태표에 기말 상품까지 같이 수정해야 되는 유형인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저랑 먼저 간단하게 원리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지금 제가 왼쪽에다가 손익계산서 양식을 쭉 적어놨죠. 그런데 이 매출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초상품 금액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단기에 매입한 금액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말에 남은 기말상품을 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기존에 이미 K랩은 기초상품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단기 매입이 얼마인지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왜? 구입할 때마다 다 입력을 잡았으니까. 매입 잡고 상품 잡고 다 잡았으니까, 살 때마다 매입 금액을. 또 한편 이제 기말 재고를 파악해서 원래 기말 재고 입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왜 기억나세요? 기말 결산 부분에 자동 분계 쪽에서 기말 상품을 결산자 입력창에다가 딱 입력하고 F3 전표 추가를 딱 누르면 알아서 분계 만들어 준다고 했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기말 상품은 뭐랑 또 연계가 되어 있느냐? 바로 요거예요. 자, 이건 뭡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면 재무 상태표가 일반적으로 12월 31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12월 31일자의 상품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이게 바로 기말 재고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기말 재무상태표에 금액이 딱 있으면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바로 손익계산서에 기말상품 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K랩은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얘는 살짝쿵 좀 암기, 기억이 필요합니다. 암기까지는 아니어도. 자,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K랩은 재무상태표의 기말상품 이 금액을 손익계산서에서 자동으로 끌고 가게 되어 있어요. 끌고 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까 제가 매출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기말상품이 얼마인지 알아야 된다 그랬죠. 요거. 근데 K랩은요, 손익계산서에다가 기말상품을 입력하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재무상태표의 금액이 딱 채워져야 이게 자동적으로 끌려가서 여기에 자동으로 입력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보나마나 이 문제는요, 좀 이따 기출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 매출원가를 잘못 입력해 놓은 거예요. 얘를 고치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뭘 고치느냐? 얘를 고쳐요, 얘. 기말상품 얘를 수정을 한다고요. 그래야 올바른 매출원가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고치면 안 돼요. K랩은 뭘 끌고 오게 돼 있다고요? 얘를 끌고 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수정을 하는 겁니다. 얘는 안 건드려도 돼요. 끌고 가게 돼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부터 기출문제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나리상사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매출원가를 수정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나리상사의 전기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해서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을 하래요. 그래서 이제 쭉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매출원가, 자, 매출총익 쭉쭉쭉 함값이 나와 있죠. 지금 이 기말 상품 재고액이 지금 저기 보시면 2,100만 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는 보나마나 기말 상품 재고액이 2,100만 원인데 지금 나리상사 거를 불러오면 좀 아까 봤던 것처럼 재무상태표의 기말 재고 상품이 2,100만 원이 아닐 거예요. 그럼 걔를 고쳐주는 거죠. 자, 먼저 어디서 고친다고요? 재무상태표를 먼저 고치면 알아서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부분이 수정이 되겠죠? 요거 1단계, 요거 2단계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죠? 자, 나리상사 K랩 불러다가 한번 맞춰보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매출원가를 수정하는 전기분 손익계산서 수정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회사를 이제 대한상사에서 나리상사로 바꿀 겁니다. 나리상사로 고치시고요. 나리상사로 고쳤습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을 딱 해서 이제 불러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똑같은 모양의 손익계산서가 보입니다. 자, 이제
시험지에 나와 있는 나리상사의 올바른 손익계산서와 하나씩 비교를 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상품 매출이 2억 원이래요. 시험지 봤더니 2억 원이에요. 고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품 매출 원가를 보니까 시험지에 보니까 시험지의 올바른 매출 원가는 1억 6천만 원이 올바른 금액이에요. 근데 여기는 얼마가 입력이 되어 있는 겁니까? 1억 6,100만 원 입력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잘못됐나를 보기 위해서 한번 요거를 클릭을 딱 해보니까 이렇게 매출원가 계산 내역이 뜨지 않습니까? 하나씩 보면은요. 자, 시험지에 나와 있는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기초상품 재고액이 1,100만 원 맞아요. 그리고 단기 매입액이 1억 7천만 원 맞아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시험지에 나와 있는 기말상품 재고액이 2천만 원이 아니라 이 금액이 얼마로 바뀌어야 되는 거냐? 이 금액이 2,100만 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칠판 강의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기서 이 금액을 수정할 수가 없어요. 이 금액은 어디서 끌려오는 거냐? 자, 재무 상태표에서 이 금액이 끌려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이거 다 죽이시고요. 다 죽이시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 이거 죽이시고요. 이렇게 매출원가가 잘못된 경우에는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불러오셔서 여기 나와 있는 상품 요 2천만 원을 고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요 2천만 원 상품 금액을 손익계산서 여러분 잘 보시면 이 금액이 2천이 아니라 2,100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2,100만 원으로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고치고 나면 자 왼쪽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차변의 금액 합계와 대변의 금액 합계가 여러분 같아진 걸 볼 수 있으시죠?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자, 그런다면 여러분 요거 죽이시고 나가면 자동적으로 K랩은 이 2,100만 원을 손익계산서에서 끌고 간다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이제 죽이시고요. 한번 나가 볼게요. 다시 한번 손익계산서를 불러오시면 자,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변경된 값이 적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기말 상품 금액을 고쳤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에 자동적으로 끌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상품 매출원가를 클릭을 딱 해보시면 이 창이 뜨죠. 자, 여러분 아래쪽에 보이시면 보이시죠? 기말 상품 재고액이 2,100만 원으로 변경돼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선 수정이 안 돼요. K랩은 이건 좀 외우셔야 돼요. 기말 상품 재고액을 여기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상태표에서 고치면 그게 일로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끌려오게 돼 있다. 이건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입력이 끝났기 때문에 클릭을 딱 하면 여러분 이게 알아서 이 금액이 올바른 금액인 자 1억 6천만 원으로 수정이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손익계산서 올바른 금액과 비교해보면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비교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급여가 얼마인가 보니까 자 급여가 1,320만 원이에요. 맞죠? 복리후생비 얼마인가 보니까 150만 원. 맞아요. 여비교통비를 보니까 현재 224만 원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금액이 시험지를 보면 이 금액이 아니죠? 얼마입니까? 시험지의 올바른 금액은 자 324만 원이 되니까 금액 수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잘못된 거 수정을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 내용 보니까 이제 차량 유지비가 나와 있는데 차량 유지비는 22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고칠 거 없어요. 소모품비 313만 원 동일해서 고칠 거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험지에는 광고선전비가 있어요. 광고선전비. 근데 눈에 보시면 광고선전비가 안 보이시죠? 그래서 맨 아래쪽에 갖다 놓고 없는 항목들은 이렇게 갖다 놓고 광고선전비라고 해서 833번을 추가하시고요. 시험지를 보면 그 금액이 238만 원이 맞는 금액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자, 또 하나 잘못된 거 입력 수정을 했죠. 세 번째 고쳤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계속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이 있는데 이자 수익이 110만 원으로 고칠 거 없이 동일하고요. 임대료 월세 받은 게 245만 원이 있고요. 마지막 이자 비용이 110만 원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 가지 고친 겁니다. 이렇게 딱 고치고 나면 지금 화면상의 전산상 K랩상 1,680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이 변경돼 있죠. 그래서 시험지에 나와 있는 당기순이익과 맞춰보시면 이 금액이 맞게 고쳐져 있으면 여러분이 제대로 입력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칠판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매출원가가 수정되는 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기초 상품에다가 단기 매입을 더한 다음에 기말 상품 남은 거를 빼면 매출원가가 나온다라는 기본 논리를 아시긴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이 이러한 계산 문제를 풀지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기말 매출원가가 다른 경우에는 어디서 고쳐야 된다 그랬죠? 재무상태표에 가서 기말 상품 올바르게 딱 고치면 알아서 끌고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그냥 요령으로 암기하셔도 본질적인 내용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기분 재무제표의 수정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이 문제가 두 문제씩 꼭 나온다고 했죠?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기분 재무제표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공부를 했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금액의 수정, 정기 재무상태표의 수정, 정기 손익계산서 수정.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금액은 정기분의 기초 계정 과목을 불러와서 그거의 거래처별 잔액을 올바르게 시험 문제에서 준 대로 고치면 되는 아주 단순한 문제였고요. 정기분 재무상태표도 시험 문제에서 주어진 재무상태표의 숫자들을 자, K랩에서 불러와서 잘못 입력된 부분들을 고치면 되니까 얘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엄청나게 쉬운 문제였고, 정기분 손익계산서도 정기의 손익계산서의 판관비 중에 잘못된 부분만 고치는 것들은 무지하게 쉬워서 이거는 누워서 떡 먹기예요. 근데 얘는 살짝 난도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자, 기말상품 재무상태표의 거를 고치면 알아서 이게 매출원가 부분 손익계산서의 기말상품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먼저 얘를 고치고 그 다음 얘를 고치는 단계로 진행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매출원가 부분 고치는 게 조금 난도가 있긴 하지만 이게 뭐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입력하고 확인만 누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오면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